안녕하세요. 미라 파트너스 박미라 김지안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는 오늘부터 2020년 8월 시행 예정인 며칠이죠? 12일. 네, 8월 12일 예정인 벤초법에 대해서 우리의 소원이와 함께 공부를 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잘 모르겠지만 이 뒤에는 우리 회사의 소원이가 있고요. 이쪽에는 우리 회사의 지숙이가 앉아있죠. 전문가예요. 잘 아시겠지만 SV에서 몇 년 일했다고요? 몇 년? 6년. 6년 일 대선까지 하면 10년? 18년? 아니 20년. 20년 맞습니다. 벤처 캐피탈 관리팀에서 20년간 반올림에서 조합 관리를 20년. 그렇죠. 조합 관리를 해온 우리 서지수 기사님도 앞에 계시죠. 일단 우리가 이거를 여러분께 알려드리는 건 아니고 소원이한테 해야지. 소원아 우리가 이걸 알려주려고 하는 건 아니고 같이 한번 공부해보자 이런 거예요. 궁금한 게 굉장히 많죠? 그쵸. 맞아요. 그래서 이거를 하나씩 우리 소원이가 궁금한 거 중심으로 하나씩 알아나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고 우리도 잘 모르잖아요. 몰라. 그래서 이거를 모아가지고 Q&A를 만들고 벤초법 뽀개기 제일 마지막 시간에는 법무법인 이후에 이종건 변호사님 혹은 유건현 변호사님을 모셔놓고 Q&A에 대해서 잘 모르겠는 거, 어려운 거, 이건 어떡하지? 고민되는 거 이런 것들을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근데 변호사님은 우리 동영상 나오는 거 알아요? 모르죠. 절대 알 수 없고 그날 여기 와서 여기 앉고 나면 낚였구나. 좋아. 라는 생각을 하겠죠. 제일 궁금한 게 뭐야, 소나? 글쎄, 엑셀러레이터가 벤처 투자 조합을 만들 수 있다면서요. 그러니까 대박. 정말 오래 기다렸습니다. 엑셀러레이터들이 개인 투자 조합을 만들죠? 엑셀러레이터들이 만드는 개인 투자 조합은 3년 미만 기업만 투자할 수 있어요. 일반 개인도 개인 투자 조합을 만들 수 있죠. 일반 개인이 만드는 개인 투자 조합은 3년 미만 기업에만 투자해야 되나요? 아니요. 그럼요. 창업자 벤처 기업에 투자하면 돼요. 맞아요. 창업자 벤처기업에 투자하면 돼. 근데 엑셀러레이터만 3년 미만 기업에만 투자를 해야 돼. 속이 터졌겠죠? 그래서 오래 기다렸습니다. 엑셀러레이터들도 참투사와 벤처 투자 조합이 뭐예요? 벤처 투자 조합. 그래? 기존의 창업지원법에 따른 창업투자 조합과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한국벤처투자조합이 벤처투자조합으로 합쳐졌죠? 그러네. 한국 벤처 투자 조합이었네 원래는. 그래서 그래. KVF였네. 그래. 그럼 이번에 벤처 펀드. 그럼 이제 벤처 투자 조합이면은 VF. VF야? 패스.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합쳐져서 이제는 창업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 이렇게 하지 않고 요게 합쳐서 우리가 벤처투자조합이라고 합니다. 근데 어쨌든 엑셀러레이터들도 벤처투자조합을 만들 수 있게 해주겠다. 계속 얘기가 나와서 정말 그들의 소원이었죠. 엑셀러레이터들의 소원, 벤처투자조합을 만드는 것. 그래서 기다렸고 또 엑셀러레이터 등록을 했습니다. 몇 개나 되죠? 한 200개 되는 것 같아요. 200개 넘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 법을 만드는 과정에서 얘기가 좀 많았죠. 아니 참수자 자본금이 얼마예요? 20억. 엑셀러레이터는요? 1억. 1억짜리 엑셀러레이터에게 어떻게 20억짜리 참투사가 만드는 벤처펀드를 만들 수 있게 허용해주냐. 이건 안 된다. 그래서 엑셀러레이터들 중에서도 일부 자본금 요건이 되는 엑셀러레이터, 예를 들면 자본금이 10억 이상 되는 애들만 벤처펀드를 만들 수 있게 해주자, 벤처투자조합 만들 수 있게 해주자, 혹은 안 된다, 창투자처럼 자본금 요건이 20억이 돼야 벤처투자를 만들 수 있게 해줘야 한다. 엑셀러레이터는 안 된다, 1억이라도 만들 수 있게 해달라. 5억만 어떻게 안 될까? 이렇게 하면서 사실은 자본금 요건을 좀 강화하려고 했죠. 그런데 나왔습니다. 언제 나왔어요 이거? 3월 26일 3월 날 26일 입법 예고가 됐죠. 가히 충격적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네, 두둥. 이게 그 벤처 펀드 결선 금액에 따라서 자본금이 연동되도록 되어 있는데 1% 그러니까 100억 넘는
벤처 투자 100억 조합 결성 금액이 100억 이상인 경우 자본금 요건이 펀드 결성 금액의 1% 이상이어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만약에 내가 100억짜리 엑셀러레이터야. 100억짜리 펀드를 만들 거야. 그럼 자본 요건은 어떻게 돼요? 1억. 1억 이상. 200억짜리를 펀드 만들 거야. 그러면 얼마 이상? 2억. 2억 이상의 자본금이 있으면 돼요. 그러면 99억 99억. 만들려고 해요. 네. 그거 돼요? 어떻게 하지? 그 우리가 고민했어. 알지 모르겠지만 그럼 이게 과연 100억짜리 밑에 있는 펀드는 만들 수 있는 건가? 아니면 엑셀러레이터는 자본금이 1억이니까 자본금과 상관없이 만들 수 있는 건가?를 고민해서 우리가 누구한테 전화를 드렸죠? 여기 없네요. 거기 김주식 주무관님. 김주식. 박주식 주무관님? 서지숙? 아니. 미안. 여기 네. 입법 담당해주신 주무관님께 꽤 전화를 드렸죠. 뭐라 그러시던가요? 만들 수 있답니까? 네. 만들 수 있대요. 그래서 여기저기 확인해봤죠. 엔젤투자협회도 확인해봤고 또 이종근 변호사님께도 문의를 드려봤고 결론은 뭐냐면 놀랍게도 100억 미만의 펀드에 대해서는 자본금의 별도 요건이 없다라는 거지. 와우. 대박이지. 그래서 근데 벤처투자조합의 최소 결성 요건은 얼마예요? 20억. 20억. 엑셀러레이터가 벤처펀드를 만들려면 일단 기본적으로 20억 이상은 만들어야 돼. 그런데 어차피 100억 이상이면 이 자본금이 이 펀드 결성 금액의 1%는 되니까 그 1억이잖아. 엑셀러레이터 자본금은 1억이잖아. 그러니까 100억이 넘는 거는 그 내가 만드는 결성 금액의 1%가 자본금이면 되고 100억 미만인 펀드 20억에서 100억 사이의 펀드들은 자본금과 관계없이 펀드를 만들 수 있다는 거지. 그럼 만약에 30억, 50억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혹시 그게 다 카운트되는 건 아닐까요? 합산되는 건? 어떻게? 그러니까 예를 펀드가 들면? 만약에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로 해서 그게 100억이 넘으면 뭐 1억 뭐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거는 없나요? 합산이란 말은 없어요. 합산이란 말은 없어요. 펀드 당인 것 같아요. 대박이지. 네. 그래서 엑셀러레이터들이 만들 수 있게 됐어. 그럼 여기서 또 질문이 하나 생기지. 사실은 의무투자 비율에 대한 이야기인데 의무투자 비율도 완전 바뀌었죠. 예전에는 창투사 고유계정 혹은 창업투자조합은 펀드별로 펀드의 40%를 잠깐만. 저 이사님이 질문한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건 거 아니야? 50억짜리 4개 만들었어. 그러면은 결성액 총액이 200억이잖아. 그럼 자본금이 2억이어야 돼? 그러니까 내가 그 질문. 그러니까 그 얘기인 것 같은데? 왜냐면은 보면은 벤처 투자조합 결성 금액이 100억 원 이상이면 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조합 사업 기회가 기획자의 아니라. 자본금이 조합 결성 금액의 1% 이상일 것. 그러니까 누적 아니야? 계속 더하기. 그러니까 하나가 아니라. 그런 생각이 드네. 지금 이종근 변호사님의 카톡을 보고 있으나 음성으로라도 해야 되나? 왠지 그런 얘기는 안 나오네. Q&A로 넣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운영 규모에 따라 연동해서 자본금을 한 거면 이거는 Q&A로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종근 변호사님 이런 말씀하셨어요. 누적되면 다른 얘기가 되는데 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럼 어쩌면 누적해서 카운트가 될 수도 있겠구나. 역시 박사님. 그래도 100억은 쉽지 않으니까. 쉽지 않죠. 네, 100억까지는. 어쨌든 그래서 초기에는 크게 영향이 없을 것 같아 라고 한 걸 보면 우리 서지숙 박사님의 이야기가 맞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든다. 그치? 알겠습니다. Q&A로 하나 적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대요. 사실 이게 의무비율 얘기를 하다 말았죠. 그래서 의무비율 예전에는 창업투자조합은 조합별로 40%를 창업자 벤처기업에 투자를 했었어야 돼요. 그런데 바뀐 벤처법에 따르면 고유계정, 펀드 여러 개 있으면 이 펀드들을 다 합쳐서 40%를 창업자 벤처기업에게 투자를 하면 됩니다. 결국 무슨 얘기가 되냐면 100% 구조 펀드를 만들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지.
그치. 그러면 해외 투자? 해외도 그 저기 퍼센트가 있더라고, 그치? 해외 투자? 해외 투자에 대한 비율은 없어요. 아, 상장 주식이었나? 상장법인. 아, 상장법인은 20% 이내. 좋아요. 그러면 해외 투자나 투자 의무 비율에 대해서 소원아 궁금해? 의무 비율? 와, 그럼 다음번에. 오케이. 두 번째 시간은 의무 비율에 대해서 공부를 해서 이야기를 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자, 어쨌든 구주 펀드가 된다는 거야. 그러면 엑셀러레이터들이 그동안에 개인 투자 조합으로 3년 미만 기업의 신주로만 투자를 했는데 그러니까. 답답했지. 그래서 어떻게 했어? 신기사랑 코집했지. 맞아. 신기사랑 코집해서 구주 펀드 만들었지. 맞아. 혹은 PEF GP 등록을 해가지고 맞아. 구주를 투자를 하거나 이렇게 투자를 했죠. GP 등록. GP 등록했지. 그런데 어쨌든 이 벤처 펀드를 만들 수 있게 되면서 엑셀러레이터들도 3년이 넘는 기업 혹은 구주 전용 펀드를 만들 수 있게 됐다. 그러니까. 정말 전용 펀드가 될까요? 여기서 또 의무 비율이 나오지. 아까 의무 비율 찾아본 거 어디 있죠? 여기. 보니까 펀드들을 다 더해서 40% 이상을 창업자 벤처기업에 투자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펀드별로도 있더라고. 펀드별로 몇 프로 이상? 20%. 창조사는 펀드별로 적어도 야 그럼 구주 전용 안 되네. 아니죠. 굳이 전용은 안 되네. 전용은 안 되네. 전용은 안 되네. 전용은 안 되네. 80%까지 할 수는 있지만 전용은 안 된다. 그래도 구주를 한다라는 게 어디예요? 20%는 못 거야. 하잖아. 할 수 있다라는 게. 하지만 20% 신주 섞어야 되잖아. 포함해서 같이. 어쨌든 그래서 20%를 결국 창업자 벤처기업 투자를 해야 돼. 근데 엑셀러레이터도 마찬가지야. 엑셀러레이터도 펀드당 죄송합니다. 방금 안 겠잖아. 펀드당 20%를 초기 기업에 투자를 해야 된다는 것. 자, 그럼 정리를 해보면 엑셀러레이터는 벤처 펀드를 만들 수 있다. 언제부터? 8월 12일. 8월 12일 만들 수 있다. 엑셀러레이터가 벤처 펀드를 만들 수 있고 최소 금액은 20억. 그렇지. 그리고 자본금에 연동이 돼서 펀드를 그러니까 그 펀드 결성 금액에 대해서 자본금이 연동이 돼요. 100% 이상인 경우에는 100% 이상인 결성 금액이 100억 이상인 경우에는 1%. 그쵸. 1억 이상일 것. 200억인 경우는 2억. 그렇게 되는 거죠. 펀드별로 반드시 하지만 100억 미만인 경우에는 자본금과 전혀 관계없이 펀드를 만들 수 있다. 단 펀드별로 다 누적해서 이게 100억이 넘어가기 시작하면 그 모든 결성 금액을 더해서 1% 이상 자본금을 갖춰야 하냐에 대해서는 Q&A로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엑셀러레이터는 벤처 펀드를 만들어서 모두 다 7년이 넘는 기업 혹은 그러니까 창업자 벤처기업에 투자할 수 있냐? 그렇지 않아요. 네. 펀드에서 펀드별로 20%만큼은 반드시 초기 창업자란 설립 후 3년 미만의 기업을 말하죠. 초기 창업자에 반드시 투자를 해야 하고요. 창업지원법상 네. 창업자는 설립 후 7년 미만 기업, 초기 창업자는 설립 후 3년 미만 기업. Understand? 그렇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펀드를 만들 때 반드시 20%만큼은 초기 창업자에게 투자를 해야겠다. 나머지 80%는 조금 자유롭게 쓸 수 있겠다라는 결론입니다. 궁금하신 사항 있으신가요? 그럼 나머지 80%에 대한 해외 투자, 구주 투자에 대한 내용은 다음번에 얘기해 주실 건가요? 그렇게 정리를 하도록 공부를 조금 더 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할게요. 그 외에 요건은 없나요? 이제 창조사들은 음. 전문 인력이라든지 음. 그런 요건들이 있을 텐데 엑셀러레이터는 따로 뭔가 벤처 펀드를 할 때 요건이 없는지 그것도 궁금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엑셀러레이터 창조사처럼 창조사 등록할 때 정량 요건이 있는 것처럼 엑셀러레이터도 등록할 때 요건들이 있거든요. 그 요건을 갖추면 돼요. 벤처 펀드를 만들기 위해서 별도의 요건을 갖출 필요는 없습니다. 매력적이네요. 시리가 대답했어. 네. 네. 그리고 대박인 것 같아. 왜? 왜냐면은 조합을 만들어서 벤처 투자 조합을 만들었어. 그 다음에 신주 투자를 해요. 초기 기업에 딱 3년 이내에 투자를 하고 나서 추가로 6개월 이내에 구주 투자를 또 해. 그러면은 이거 전부 다 양도소득세 면제되잖아. 법 바뀌어서.
그래서? 그러니까 완전 좋은 거지. 그렇지. 펀드를 만들었어. 응. 펀드를 만들어서 신주로 투자를 해. 그렇지. 신주로 투자를 해. 응. 신주를 투자를 해. 응. 그 다음에 이 같은 기업에 대해서 그 엔젤이 투자한 구주를 인수를 해. 이 펀드에서. 그럼 요것도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된다. 그 엔젤이라는 거는 펀드인가요? 아니면 엔젤 개인 투자 조합일 수도 있고 전문 엔젤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원래는 엑셀러레이터는 이 법이 없기 전까지는 아예 안 됐잖아요. 안 됐죠. 아예 신입 구조가 안 됐으니까. 근데 이제는 이게 열리면은 조특법의 혜택도 받을 수 있는 거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시간은 의무비율에 대해서, 세 번째 시간은 양도소득세 비과세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녕.